태국을 다녀온 뒤에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동선이 오리무중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객선 터미널에도 열감지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엇박자와 뒷북 대응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는 지방의원의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당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바다의 고수온 현상으로 해조류 양식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복 먹이 대란이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 병원에 입원한 16번 환자는 태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귀국 이후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입원한 16번 환자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16일 동안 병원 치료 등을 받았지만 이동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고 즉각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비상입니다. 16번 환자의 남편을 자가격리하고 근무하던 광양의 회사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우한 등을 방문하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자가격리 조치로 변경했고 도내 12개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456명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내 격리시설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명인 역학조사관을 6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격리 수용할 음압병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은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등도 지역 병원 등의 수용 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기준에 맞춘 대응 매뉴얼로는 의료 인력과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지역사회의 전파와 확산을 막는데 그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의 방안을 더 점검을 하고.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환자 발생 등 가짜뉴스도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객선 터미널에도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섬 지역에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 여객선 터미널. 신안섬에 들어가려는 주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개찰구에는 열 감지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승객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섬 마을을 오가는 여객선은 하루 평균 20여 척. 매일 배가 뜨는 시간마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섬마을에 들어가려는 이용객들 가운데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청정 신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지인 출입이 빈번한 여객선 터미널 3교소에 체열 측정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섬마을마다 모두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권역별로 구급차를 재배치했습니다. 또 섬마을 산책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 신안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 방침에 맞춰 심각 수준에 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항과 항만 관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워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목포시가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서남권 관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전라남도가 버스 여행 상품인 남도 한바퀴 봄 상품의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남도 한바퀴의 봄 상품의 예약 취소 상황을 지켜본 뒤에 조만간 운영 연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와 회사 측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내일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9%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노조와 회사 측 간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노사 간 협상은 밤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는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을 당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 규정을 들어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을 금지하며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화순과 목포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경선 단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1월이 기상관측 47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4.6도로 1973년 기상 관측이 확대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잦은 남풍 기류로 인해 기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라 광주 전남 12월과 1월 적설량도 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올겨울 따뜻한 날씨 탓에 해조류 양식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의 미역과 다시마 양식도 차질을 빚으면서 벌써부터 전복먹이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6년째 전복 양식을 하는 섬마을 어민. 이른 아침 다른 지역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전복 먹이인 미역이 자라지 않아 2시간 넘게 배를 몰아 먹잇감을 구하러 온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몇 가닥 붙어있는 데가 대다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도 이상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초기에 엽채가 탈락하거나 성장이 더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도와 완도 등 전남 해역의 미역 피해는 줄잡아 20-30% 수준. 가득 차 있어야 할 미역 줄기들이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미역에 이어 이달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다시마도 양식용 포자 생산이 늦어져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었습니다. 다시마도 지금 태가 안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안 좋아요. 그것도 지금 뭐 한 보름 전에 미리 받아놓고 지금 다 가입식을 해놨거든요. 미역에서 다시마로 전복 먹이가 교체되는 시기는 4월 중순. 먹이 대란이 계속될 경우 전국 90%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의 전복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겨울 문턱을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을 맞았습니다. 다도해의 최남단 섬인 여수 거문도에서는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해풍속 수확이 한창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뱃길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다도해의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산 곳곳에 푸른 쑥밭이 펼쳐집니다. 향긋한 쑥내음 속에서 주민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이른 봄을 맞이합니다. 쑥밭에 오면은 너무 향기가 좋아요. 쑥 향기가. 기분도 좋지만은 몸도 좋아져요. 일조량이 풍부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쑥 채취가 시작되는 거문도. 섬 전체 800여 가구 가운데 130여 가구가 입춘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쑥 채취에 나섭니다. 너무 커도 상품 안 되고요. 지금은 보는 대로 이 정도 딱 좋은 상품이에요. 해풍쑥으로 불리는 거문도 쑥은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식감이 부드럽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쑥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다 쑥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인기를 얻으면서 한 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쑥이 굉장히 건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고 또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섬마을에 넘실거리는 숭례음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으로 김, 채묘 시기에 늦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면서 김, 채묘 시설 복구비가 새로 책정됐고 굴, 채묘 시설 등 12개 품종의 재복구비 단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포 100년대로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목포시와 목포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재심의 회의를 열고 미끄럼 방지 포장, 중앙분리대 수목 이식 등 10가지 항목의 교통도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목포 100년대로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앞은 언덕 구간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과속과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1인 창업실과 협업공간, VR룸 등을 갖춘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가 옛 기업은행 유달 출장소 2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104호 영암 영보정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영암 영보정은 15세기 중반 창건된 조선시대 정자로 높은 마루와 다양한 유형의 화반 배치 문화재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유치원 105명, 초등 833명, 중등 1,380명 등 모두 2,318명의 교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교육 전문 직원, 주요 보직 인사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오는 4월 11일 목포 오감중학교, 순천 승평중학교, 목포 교도소 등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목포대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일학습 병행 사업이 지난해에도 목표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포대는 이 사업에 참여한 100명의 학생 모두가 지역 44개 업체에서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 능력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에 협조한 목포 문화방송을 비롯한 3개 지역 기업이 목포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목포와 가거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목포를 출발해 흑산도를 거쳐 가거도로 갈 예정인 남해고속 해속선이 운항관리 규정심사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3시간 미만 운항 허가를 받았던 쾌속선이 6시간 미만 운항으로 선박 재검사를 받는 과정이어서 쾌속선 운항이 중단됐다며 다음 출항일인 2월 6일부터는 가거도 운항이 하루 2차례 정상 운항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명진 예비후보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예산과 경제 분야 공직 경험을 토대로 농어촌 SOC 예산 증액과 문화, 관광, 레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 의회 민주평화당 윤하중 부의장과 무소속 강찬원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부당은 조만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복당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며 복당이 결정되면 영암군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 중 6명이 됩니다. 전라남도가 대형 유통업체와 잇따라 농특산물 구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협약에 따라 전남산 농축수산물 200억 원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